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고비를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1년 8개월 만에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줬는데요. 막판에는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지칠 대로 지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주토피아가 선물 같은 시간 또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냈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가 상승을 이어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런 전략들 잘 세워드릴 테니까요. 금요일 이 시간도 꼭 집중하셔서 정보들 알차게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유토피아 오늘도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17% 하락하면서 2,305.42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2.14% 하락을 했습니다. 729.4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를 정리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가장 주목받았는지 좀 살펴볼까요? 건설과 원자력 발전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건설과 원자력 발전은 이번 주에 여러 번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이번 주에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테마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토피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에 주목해 보아야 할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과 자율주행 테마인데요. 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토피아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테마들은 갑자기 그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급등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 번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 내용들이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꼼꼼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이끌어주실 홍주원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시크릿 종목 탑 수익률 7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BTS가 107%의 수익률 가져갔고요. S에너지가 65%, 네온테크가 51%,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굉장히 좋죠. 저희 주토피아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등,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 더욱더 힘있게 슈팅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반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시장이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 내 포트에 담아 보시겠나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알려드리는 종목들, 전략들 모두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도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혜택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테마가 총 4가지가 되겠죠? 이번 주 핫했던 거 그리고 다음 주에 모멘텀을 가져갈 테마 4가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종목별로 정리를 해드린 로드맵 오늘 노란톡방에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원전, 방산, 자율주행 종목들이 적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주식 기초자료 오늘 다시 1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사고 파나요? 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 주식 매매에 대해서 정의가 좀 어렵다 하시는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서 이 자료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테마와 함께 또 로드맵, 주식 기초 자료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주 함께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다 함께 출발해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많이 힘드셨죠. 한 주가 아주 피로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피로 회복제 같은 우리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속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연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주토피아 오늘 시장 점검 한번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계속 예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래도 지금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많이 좀 지치셨을 것 같은데 위로와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도 노란톡방부터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바로 뜨는데요. 이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가 뭐 자료도 보내드리고 전략들도 챙겨드리지만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신다면 좀 편안하게 주식 매매하고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매매하기 좀 어렵고 외롭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이겨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좀 포인트가 됐던 게 1년 8개월 만에 코스피가 신저점을 기록했다라는 거겠죠. 지금 2020년 10월 당시 저점이 2266포인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좀 다시 더 내려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코스피 2250포인트 보라고 했던. 그건 기억하죠. 네네. 맞아요. 네. 2250포인트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우선은 지금 이 주토피아 애청자분들은 아마 제가 시황을 설명해 드릴 때마다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진짜 바닥을 우리가 찍으려고 한다면은 2250포인트까지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예, 여기 이하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닥을 보려고 한다면은 2250포인트까지는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다중 저점이에요. 네, 다중 바닥 라인이죠. 네. 이 다중 바닥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갭의 폭이 남아 있어요. 갭의 폭이. 자, 주봉 차트를 보자면요. 주봉 차트에서 다중 이제 어떠한 지지 라인을 우리가 기록하는 구간이 2250포인트입니다. 항상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저점을 잡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구간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닥을 찍으려면 2250포인트까지는 열어두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었던 이유도 거기까지는 내려와야지 시장이 다시 순환매 장세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우선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중 지지 라인인 2250포인트까지는 봐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까지는 봐야 됩니다. 오. 많게는 690포인트까지는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들이 이제 저점을 잡아주는 라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고 시장의 추가 조정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뭐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만
약세를 보인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지금 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자,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굉장히 이런 실적 전망치라든가 일부 기업들의 그리고 GDP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 뭐 실업률 지표라든가 대부분의 그런 뭐 지표들이 팬데믹, 즉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귀가 됐다라는 거죠.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지금 경제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전 수치로.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은 경기 침체를 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누르곤 있지만 이건 역시 공포감을 좀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6월 한 달 동안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 그랬죠. 한 달 네. 동안 이렇게 빠지는 동안 원자재, 제가 이야기 드리는 물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뭐라 그랬죠? 대두, 밀, 뭐 구리, 니켈 이런 것들 있죠. 원재료나 원자재들. 이런 원자재들은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어요?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자재나 원재료의 상품들의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럴 동안 시장이 떨어졌죠. 경기 침체 우려로, 물가의 우려로. 자, 지금 결국은 물가를 결정짓는 원재료나 원자재가 지금 6월 한 달 동안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곧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찌됐건 지금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실업률 지표를 보면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지금 돌아갔어요. 그만큼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소비 침체 때문에 또 시장이 빠졌어요. 얼마 전에 나왔죠. 미국의 지표가 소비 침체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비 침체가 왜 되는 건지를 우리가 따지고 봐야 돼요. 과연 진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진짜 뭐 이런 사회에서 주머니를 걸어 잠그고 있냐? 그거 아닙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계시죠?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던데. 사실 소비 심리 위축이 된 거는 지표상으로 드러나지만 여전히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슨 수요가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소비 지표가 줄어들었을까요? 방금 힌트를 드렸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여전히 반도체 공급망이라든가 물류, 하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이 아직까지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어찌됐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소비가 침체가 되는 지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는 내년이나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소비 감소. 이 소비 감소가 근원 소비 감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빵 한 조각도 고민하고 살 정도의 소비 감소 심리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소비 침체 지표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냐? 지금 6월에 지금 중국의 상하이 봉쇄 요게 이제 일부 계속 해소가 되고 있죠. 근데 해소가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공급망은 해결이 됩니다. 우선. 그럼 여기서 소비 침체가 보였던 일부 지표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죠. 반도체 수급이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하이에 반도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봉쇄령이 빠르게 다 원상 복구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물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류 같은 경우도 공급망이 100% 해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공급망까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말하는 공급망은 물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류. 네, 해운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물류라든가 대체적인 산업의 물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지표는 소비 침체에 대한 지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시장에 또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 하락을 좀 이렇게 조장을 했는데 6월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약 4.95% 정도 올랐어요. 거의 5% 오른 거예요. 5%. 네.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지금 뭐 1,3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293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다시 1,3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를 보인 이유는 요번에 오펙에서 8월에 증산하기로 했던 원유를 증산하지 않겠다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동결을 시킨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 106불 선은 지켜내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인즉슨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가 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오늘 시장에까지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1,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제가 환율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1,330원에서 40원 정도. 여기가 고점이에요. 뭐 일부 전문가는 1,400원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우리가 환율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자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환율도 거의 고점을 한번 찍었고 원자재도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 중이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원자재나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공포심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다양한 지표들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코로나 즉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복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에 반영될 만한 악재들이 다소 해결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시장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시장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현재 상황에 빗대어서 가끔씩 누군가 이래요. 2008년도 금융위기를 뭐 이렇게 빗대어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빗대어 비교할 건 아니고요. 지금은 우선은 현재 글로벌 경기가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이 유동성, 많이 풀렸던 유동성의 후폭풍을 감당할 정도의 금융시장은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7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아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7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시장의 탄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8월을.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집중을 하시면서 전략을 잘 구성해서 물타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할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 신규 종목 진입할 부분들이 있으면 7월에 판단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8월부터는 상승장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주토피아 처음에 론칭했을 때가 4월이었는데요. 그때도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6월도 다 지났고 7월이 시작됐고 이제 8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반등을 위해서 나서줄 차례인 것 같은데 이런 시기 여러분들 기회로 삼아 보셔야 되겠죠. 내가 전략들을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렇게 명쾌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물가나 원유 가격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부분들이 이제는 고점을 찍고 조금씩은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고 시장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을 대비해서 또 열심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요. 또 이번 주에 핫했던 이슈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어떤 테마들이 상승을 하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도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주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건설과 원자력 발전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뭐부터 해드릴까요? 건설부터 할까요? 네. 건설부터 할까요? 네. 이번 주에 좀 건설주들이 움직였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두 가지. 어떤 두 가지 이슈일까요? 우크라이나가 네. 그 EU 후보국으로 네. 가입 승인이 난 부분이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뭐였죠? 오,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네요. 아유, 옆에 성준 전문가님 맨날 네.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이제 건설 네. 테마가 움직였었던 이유는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조금 움직였습니다. 네. 예, EU 후보국으로 발탁이 되면서요. 네. 자, 두 번째는 네옴시티예요. 아, 네옴시티. 예, 네옴시티 때문에 오늘 조금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정의선 회장 현대차 그룹의 회장도 지금 나서고 있어요. 뭘 나서고 있냐? 바로 네옴시티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네옴시티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사우디 비전 2030의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사우디 비전 2030이 무엇이냐? 사우디가 산업의 변화를 위해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 원유에 그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원유 그 국가가 돌아가는 게 원유에 의해서 돌아간다 보면 되는데 이 산업의 구조가 미래에는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옴시티인데 이 네옴시티는 무엇이냐? 사진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최첨단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최첨단 도시. 네, 최첨단 도시. 그러니까 여기에는 LTE가 없어요. 다 5G 이상입니다. 오, 네. 다 5G 이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가 레벨 4의 자율주행, 즉 운전자가 없이도 운전이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여기 도로를 가득 메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 가정부 로봇이 이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진짜 좋겠네요. 서비스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이 되는 가정용 로봇이 이제 도입이 될 거라고 하고요. 이 지금 사우디 2030, 즉 2030년도에 이 사우디는 최첨단 그 국가로 거듭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네옴시티의 그 어떤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옴시티에 지금 투자가 되는 게 64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64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 아, 그래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는 건데 네. 요즘은 이 몇백조 뭐 이런 게 하도 우습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640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사우디 비전 2030 전체 프로젝트를 보면 3천조가 넘어요. 네. 네옴시티에만 640조지. 아, 네네. 그 위에까지 보면 아주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사실상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삼성도 현대도 여기에 이제 수주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대규모 수주 성공 시에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네옴시티 더 라인에 터널 공사를 수주를 한 이력이 있죠. 또 지금 이 네옴시티가 이제 곧 치열한 공방전이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번 주에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자, 보시면은 히림이라는 종목이죠. 히림이라는 종목이 지금 카타르 설계 용역 이력이 6일 만에요. 6일 만에 시청자분들. 6일이면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만에 몇 프로가 상승이 나왔냐? 와. 9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95% 상승이 나왔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그죠? 그럼 관련주 히림이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죠? 그럼 보내주고 우리가 공략할 거는 무엇이 있냐? 바로 후발주죠. 후발주. 히림이 6일 만에 95%가 상승이 됐는데 후발주라고 90% 상승 못하리란 법 없습니다. 그죠?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 이 후발주를 함께 보실게요. 차트만 일단 보실게요. 자,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정확하게 박스권 안에서 파동을 그려가는 박스권 차트입니다. 박스피 차트죠. 즉 박스권 안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차트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급등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차트는 굉장히 흥미로운 차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어떤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 해상 구조물 제작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일정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해상 구조물 제작 사업이 이 네옴시티에 어떠한 추해가 있냐? 참고로 이야기 드리자면요. 저기는
홍해예요, 홍해. 홍해. 지역이 홍해라고요. 홍해가 뭐예요? 홍해? 바다잖아요. 그렇죠. 네. 바다에 근접해 있는 시티라고요. 네. 네옴시티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홍해를 활용한 최대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 그 홍해를 개발을 해서.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저희 이게 화면에 나가는 사진을 잠깐 보니까 네. 이게 바다 위에 무슨 콜로세움처럼 맞아요.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네. 네. 홍해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라고 하죠. 그렇죠. 한 번쯤은 꼭 가보고 그죠? 싶은 그곳이잖아요. 네, 지금 이 홍해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왜? 지금 제가 후발주로 보고 있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방금? 해상 구조물 제작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죠? 그럼 여기에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그죠? 자, 이 수혜주 지금 종목명은 가려져 있습니다. 차트만 일단 보셨고 모멘텀을 확인하셨죠. 그러면 자세한 차트, 그러니까 즉 아래에 있는 거래량이라든가 추세 지표라든가 그리고 정확한 풀 네임이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세요. 이 해상 구조물 네옴시티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상 구조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지금 변곡이 시작이 되는 이 종목 노란통 안에서 같이 공개가 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금요일날은요, 이번 주 핫했던 이슈 두 가지와 다음 주 이제 상승을 가져갈 테마 두 가지를 분석해 드리는데, 네, 각각 네 가지씩 후보군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 분석 시간도 꼼꼼히 잘 챙겨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첫 번째로 건설 테마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슈가 네옴시티 수주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관련주인 히림 같은 종목이 95%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이 히림 같은 많이 오른 종목 다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후발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 후속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2의 히림을 기다리신다면 안 들어오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2의 히림이라는 종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테마에 대해서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건설 테마와 관련돼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홍주원 전문가님의 관심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로드맵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우리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좀 해외로 나가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지금 원전주들이 이번 주 좀 약세장이었는데 약세장에서 참 이게 보니까 나름 잘 움직였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와 영국, 체코에 방문을 해서 원전 세일즈 협력 논의를 했었죠. 자, 원전 사업자 선정을 지금 앞둔 체코예요. 체코 같은 경우는 원전 사업자 선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을 우리나라가 지금 따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페트르, 이름이 어렵네요.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만나서 네.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직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전 세일즈를 한 거예요. 마케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또 국제적인 아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기술력 부분에서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에서도요. 원전 산업 부분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을 같이 가졌다고 하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SMR 기술, 즉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SMR, 즉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에너지 안보를 느낀 유럽과 일부 국가들에서 이 에너지 안보 위협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원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대체 불가 에너지니까요. 두 번째로는 바로 친환경 에너지들이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친환경 에너지들이 움직였는데 요번 주는 원전주들이 또 움직였어요. 자, 시장이 약세 속에서도 원전주가 아주 탄탄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한신기계.
물론 한신기계는 이번 주에 크게 움직인 건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주가 방어가 잘 됐죠. 네. 이번 주에. 그리고 특히 뭐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갭 상승까지 보였고 오늘은 또 이제 상승까지 보였던 하루입니다. 근데 한신기계가 지금 이 저점 대비해서 6개월 만에 150%의 익절을 완료했었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저희 네.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히든 종목입니다. 그런 한신기계가 지금 150% 정도의 상승이 나와서 익절이 된 종목인데 제가 이 한신기계의 뒤를 이을 종목을 지금 찾아냈어요. 오. 지금 이 차트 보이시죠? 여전히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즉 역배열과 정배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곡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갭이 발생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 나온 부분을 금방 또 이렇게 다시 치켜 올려 세우면서 주가 방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래에서 들어오는 수급, 지금 거래량이 보이진 않는데 이 거래량, 아래에 있는 거래량까지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 아래에서 수급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아주 이쁜 추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추세 변곡이 곧 시작이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원자력 전기 부분에서 인증을 취득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기 부분이 아니라 원자력 전기 부분입니다. 아주 원자력에 관련돼서는 원전에 관련돼서는 큰 수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자력 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인증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사실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아주 지금 저점을 형성한 후에 수급이 동반되면서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발주에 정말 아주 근접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천천히 매집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한신기계와 같은 150% 정도의 수익 절대 꿈이 아니라는 거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후발주 역시 풀네임과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는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늘 늦지 않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이렇게 급등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지 말자 하시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는 정말 한결같이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신기계 같은 종목을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챙겨갔었던 종목입니다. 제2의 한신기계 원자력 테마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뒤를 이을 후보군이 지금 후보 종목이 공개가 됐죠. 차트만 보고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역시나 노란 톡방 안에서는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공략법까지 제시를 해드립니다.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보여드린 이 제2의 한신기계뿐만 아니라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로드맵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건설 그리고 원자력까지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두 가지잖아요. 여기에 종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혼자서는 공부하고 정리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로드맵도 받아보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원자력 테마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두 가지는 건설과 원자력 테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두 가지를 또 꼽아 주셨을 것 같거든요. 방위 산업과 자율주행을 꼽아 주셨습니다. 이것들도 하나씩 얘기를 천천히 해볼게요. 네.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맞아요. 없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어땠는지 쭉 훑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셔야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저번 주에 우리가 매주 금요일이면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토피아에서 한 주를 되돌아보고 다음 주 한 주를 준비하는 방송이 매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에 주토피아 노란톡방에서 수익 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저번 주에 준비를 한 덕분에 이번 주에는 주토피아와 함께 수익을 본 종목들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에 빠졌어요. 시장이 계속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준비해 봐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체크를 해볼 다음 주 시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방위산업과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자, 방위산업과 자율주행 왜 봐야 될까요?
자, 어떤 이슈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다음 주는 요번 주는 사실 이제 원전 세일즈였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이제 방산 세일즈예요. 네, 방산 세일즈가 들어갑니다. 이게 폴란드의 무기 수출이 임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일즈 외교 첫 성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지난 5월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FA-50 전투기, 그리고 K2 흑표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요즘 K9이 아주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무기들, 전차들이 아주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가성비가 좋아요. 자, 이런 우리 무기 체계를 실사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싼데 좋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폴란드가 지금 방산 수출, 즉 우리나라의 이 방산 무기들을 수입을 하기로 거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성사 직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정상 세일즈의 외교의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산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슈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만약에 그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지금 퍼스텍 같은 종목 보세요. 퍼스텍 노란 톡방에서 공략이 나갔던 종목이죠. 주토피아에서 공략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상승이 많이 나왔죠. 78%까지 올라왔으니까 단 2주 만에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 고점 라인에 머물러 있는 방산주보다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특히 직접적으로 이 방산 무기와 관련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면 좋겠죠.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종목인지.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움직일 가장 유력한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후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큰 종목이에요. 이 회사는요, 해군 차기 고속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차트를 보면은 신고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 신고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6월 한 달 동안 쭉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 선 60일선입니다. 60일선은 경기선이죠. 경기선에 안착이 되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눌림 이후에 지지력 테스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눌림 이후에는 뭐예요? 반등이죠. 상승 이후에는 뭐예요, 여러분? 눌림이죠. 이걸 명심하세요. 상승할 때 사면은 눌림 당하는 거고 눌림할 때 사면은 상승 당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시죠. 상승할 때 물려서 눌림 당하고 눌림할 때 팔아서 다시 상승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반대로 매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간단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은 눌림이고 눌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상승입니다. 이 파동의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상승이 나올 때 사서 물릴 때 팔죠. 그죠? 눌릴 때 사야죠. 눌릴 때. 지금 이 종목은 완전히 잘 눌려 있고 눌림목에 그것도 지지력 테스트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특히 방산주의 아주 훌륭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이 종목도 함께 관심 종목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늦지 않게 다음 주 올라갈 종목 당장 우리 월요일 날 선침해야죠. 그죠? 선침에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뼈를 맞아서 굉장히 아픈 것 같습니다. 많이들 반대로 또 매매를 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종목은 잘 눌려있는 구간이고 지금 들어가야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차트가 예쁜 것 같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강력하게 한번 나와주면 차트도 그대로 상승을 뿜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승해볼 만한 테마로 방산주를 가지고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기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공략법 제공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거 터치하셔서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종목명과 공략법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종목들도 확인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테마와 관련돼서 종목들이 적혀 있는 로드맵도 보내드립니다. 종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혼자 받아보시고도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는 이 로드맵, 건설, 원전 앞에서 살펴봤던 테마에 더해서 이번 주에 살펴볼 방산, 자율주행 로드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종목도 놓치지 마시고 골고루 맛있게 드셔서 수익도 잘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상승을 가져올 만한 테마 두 번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떤 거였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었군요. 어제 홈스쿨링에서도 자율주행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네네. 네, 자율주행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투자 인생이 자율주행 매수 전과 후로 나뉩니다. 네, 그렇게 또 보시면 이렇게 돼요. 팔랑귀가 아니 진짜로. 팔랑팔랑하고 네, 있어요. 진짜로요. 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은 자율주행을 알고 난 뒤야 알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정도인가요? 매수를 하고 난 후와 하기 전과에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 자율주행은 지금 공략해서 장기 투자를 보면요. 장기 투자를 하면요. 그냥 상승이 아니라 폭등 중에 완전한 폭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종목이 3만 원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몇 프로죠? 이렇게 너무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은 오히려 좀 투자 유의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참. 되는 거 아닌가요? 가치주 아닙니까? 아, 가치주. 네. 네, 가치주를 발굴한 건데.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가치주. 그리고 제가 괜히 불안해가지고. 제가 종목명을 언급을 한 게 아니라 네. 산업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령, 네. 가령 이렇게 예를 든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홈스쿨링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 홈스쿨링 못 보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세요. 제가 어제 홈스쿨링 방송분을 드립니다. 홈스쿨링은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해드리는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홍주환의 홈스쿨링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 네. 그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잠재력, 그러니까 잠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산업인지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우리 앵커님 못 느끼셨나 봐요? 아니, 전 느끼긴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투자를 엄청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감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조금 먹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니요. 본인의 인생이 아니라 네. 투자 인생이에요. 투자 인생. 투자 인생.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뭐예요? 다 손해 보고 있잖아요. 다 지금 뭐 계좌 뭐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그럼 투자 인생을 봤을 때 실패한 투자 인생. 네네. 그러니까 이 투자만 봤을 때 이 투자의 결과를 극각으로 바꿔줄 수, 반전을 시켜줄 수 있는, 리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은 UAM과도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엮여 있어요. 네. UAM은 무엇이냐? 도심 항공 모빌리티예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항공이란 뭐예요? 떠달리는 교통수단이죠. 여기에도 자율주행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5단계인데 앞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5단계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려면 몇 년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최소 2030년도 이상까지 기다려야지 우리가 5단계 상용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2022년도입니다. 8년이 남았어요. 재료가 얼마나 깁니까? 굉장히 길죠? 네. 지금부터 매집이에요. 왜? 지금 세일 기간이니까.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있냐? 현대차 그룹이 미국 현지에 투자법인 설립을 했고요. 자율주행 분야에 투자를 결정을 했죠. 현대차는 미국 델라웨어에 법인회사 HMG 글로벌 LLC를 설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뭐 이러한 명의라고 합니다. 네. 법인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UAM, 그리고 인공지능, AI 등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율주행 테마의 수급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바닥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자율주행이 재료의 지속성이 굉장히 길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냐? 자, 과거에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제가 관심주로 언급을 드린 이후에 2개월 만에 183%가 올랐어요. 최근에요. 최근에.
자, 그런데 저는 이 183%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장기로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거에 제가 모트렉스라든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2019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공략을 해왔어요. 네. 3년 전이죠. 근데 재료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재료가 있었는데 현재도 재료가 살아 있어서 모트렉스는 또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서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겠죠. 엄청 많이 올랐겠죠. 그럼 또 3년 뒤에는 또 얼만큼 올랐을까요? 또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계속 지속성이 있는 테마는 산업은 계속 우상향을 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산업은 지수를 뚫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포뱅크가 지금 최근에는 내세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인포뱅크가 183%로 오를 동안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 자,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너무 저점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싸죠.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요. 카메라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즉, 자율주행에 장착이 되는 전용 카메라 모듈, 전용 카메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장착되는 카메라 기술은요. 일반 카메라 기술이 장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5단계의 자율주행은요. 반자율주행이에요. 네. 즉, 센서로 판단합니다. 센서로 차선을 인식하고요. 센서로 차간 거리를 인식하고요. 센서로 정지와 출발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레벨 4, 레벨 5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센서가 아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공지능 카메라가 필요한 거예요. 센서가 아니라 카메라가 판단해서 자동차를 센서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그 앞으로 레벨 4와 레벨 5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카메라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둘 다 지금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숨은 가치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최근에는 신고가를 형성한 후에 거래량이 아주 메마른 채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즉 설명을 하자면은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수익은 극대화가 되지만 내 스타일이 장기 투자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해도 지금 들어가도 단기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즉 입맛에 따라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종목은 오늘만 공개가 됩니다. 네, 오늘만 공개가 되고요. 오늘 늦지 않게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은 아주 잠재 가치가 아주 훌륭한 이 종목. 사실 오늘 제가 후발주 4종목을 알려드렸는데 관심 종목 노란톡에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 4종목 중에 사실은 제가 제일 잠재 가치를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그러면 그만큼 아주 좋은 종목이고 사실은 이거는 무료로 공개해드리기가 아까울 정도의 종목입니다. 네. 오늘 놓치지 말고 들어오세요. 하락장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은 자율주행 테마였는데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몰랐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정말 바닥에 있어서 공략하기에는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장기 투자에도 유리할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공략주 받아보고 싶으시죠?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공략법 공개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자율주행 테마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에서도 3가지 테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을 주도했던 2가지 테마 그리고 다음 주에 상승을 이끌어갈 2가지 테마에서 총 4가지 테마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거기에서 각각 한 종목씩 4가지의 종목을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후속주뿐만 아니라 로드맵도 준비가 있습니다. 4가지 테마에 대해서 후속주, 로드맵까지 모두 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역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계속해서 노란톡방 방송 마치기 전까지 얼른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건설원전 방산, 자율주행 로드맵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장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